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쓰니님의 집 뺀 돈을 가져가 놓고 똥배짱을 부리는 오빠에게 사이다 일침을 날리고 쓰니님의 원형 탈모가 나은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환절기 건강관리 잘 하고 계신지요? 저는 감기가 걸려서 오늘 일을 쉬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나서 이렇게 글을 써봅니다. 저는 50대 초반 직장 생활하는 딸과 대학생 딸, 이렇게 딸 둘을 둔 여자입니다. 저는 일남일녀로 오빠 하나 있는 아줌마입니다. 저희 부부는 재혼부부예요. 전 남편과는 이모의 중매로 만났습니다. 친정아버지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열심히 노력해서 번듯한 직장을 가진 전 남편을 아주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서로의 집에서 마음에 들어 해서 저는 그냥 그렇게 결혼을 해야 하나 보다 하며 20대 초반에 결혼을 했습니다. 전 남편 집안은 가난했고 친정 부모님은 약간이나마 부유해서 친정에서 저희 신혼집을 해주셨습니다. 결혼을 하고 보니 남편은 주사가 너무 심했습니다. 여기 글들을 읽어보면 술 먹고 물건을 부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남편들의 이야기를 자주 보는데 전 남편은 그런 폭력적인 행동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술을 먹고 들어온 날이면 저에게 서운한 이야기, 처가에 서운한 이야기, 직장 동료에 대해 서운한 이야기 등을 새벽까지 계속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다가 졸거나 집중해서 듣지 않으면 폭력을 행사하거나 하지는 않았지만 소리를 지르며 화를 냈습니다. 전 남편의 하소연을 8년 동안 듣고 살면서 원형 탈모와 우울증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대인기피증도 찾아왔습니다. 전 남편의 주사에 대한 스트레스로 아이도 생기지 않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저는 바보같이 그때 친정부모님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부모님 속상하실까봐요. 거의 매일 지속되는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는 전 남편의 주사가 8년간 지속되니 제가 미쳐버리거나 전 남편을 죽이거나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무렵에 저는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바람이 난 것이죠. 저와 만난 남자는 딸 하나를 키우고 있는 돌싱이었습니다. 전 남편의 주사로 괴로워하고 있는 저에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어떤 이유로든 바람이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남자를 만나게 되면서 전 남편과 이혼을 하고 싶었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 평생 전 남편의 주사를 새벽까지 잠도 못 자고 들어주며 정신이상자가 될 수 없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와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을 나갔습니다. 집을 나가고 들어가고를 반복하다가 전 남편에게 이혼을 하자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전 남편이 이혼을 할 수 없다고 했지만 나중에는 전 남편도 이혼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전 남편은 혼자서 친정부모님께 찾아가서 제가 바람이 나서 이혼을 하자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전 남편은 이혼을 하면 가진 것도 없어서 살 집도 없다고 하여 저희 친정부모님이 전 남편에게 위자료를 주었습니다. 그렇게 전 남편과 이혼을 하고 전 남편과의 결혼 생활 중 만나던 남자가 저와 재혼을 한 현재의 남편이 되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바람이 나서 이혼을 하게 되어 저희 친정부모님은 저에게 화가 많이 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제 남편을 한동안 사위로 인정해주지 않으셨습니다. 지금의 남편은 부잣집 아들로 자랐고 지금도 돈을 잘 벌고 있습니다. 남편과 전처 사이에서 태어난 딸이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저와 함께 살았습니다. 저는 재혼을 하고 딸을 하나 낳았고요. 남편과 전처 사이의 딸은 사춘기 때도 지금도 저를 잘 따르고 지금은 대기업에 취직해서 잘 다니고 있습니다. 올해 대학생이 된 제가 낳은 아이와 우리 큰딸은 둘도 없는 친구처럼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재혼을 한 지 20년이 되었습니다. 제가 전 남편과 신혼생활을 했던 친정부모님이 해주신 집을 판 돈을 친정부모님은 오빠에게 맡겼습니다. 오빠가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저에게 주라며 친정부모님은 그 돈을 오빠에게 맡겼습니다. 친정부모님은 원래 서울 분들이신데 퇴직을 하시고 전원 생활을 하신다고 지방에 내려가서 사시고 계십니다.
저는 남편과 친정에 자주 갑니다. 친정집에 가서 부모님 밭일하는 것도 도와드리고 집 청소도 해드리고 옵니다. 처음에는 제 남편에게 무뚝뚝하게 대하시던 친정 부모님도 언젠가부터는 저와 남편이 오는 것을 무척이나 좋아하십니다. 밭에서 할 일이 많으면 며칠 전에 전화를 하셔서 그 주말에 저희 부부를 오라고 하십니다. 그럼 저희는 별다른 일이 없으면 주말에 가서 일도 도와드리고 말벗도 되어드리고 하며 하루 자고 옵니다. 우리 딸들도 어려서부터 외가에 자주 가서 할머니 댁에 일거리가 많다고 하면 당연히 자기들도 가야 하는 것으로 알고 함께 가서 할아버지 할머니를 도와서 농사일을 합니다. 친정오빠는 친정집에 잘 오지도 않고 연락도 잘 하지 않습니다. 할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시던 약간의 땅도 오빠가 물려받았고 결혼할 때 친정부모님이 오빠의 신혼집도 꽤 큰 것을 해주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돈이 필요할 때마다 친정부모님께 손을 벌렸던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전 남편과 이혼을 하고 재혼 후에 몇 년 뒤에 제 집 뺀 돈을 친정오빠에게 달라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집은 제가 이혼할 때 7천만 원짜리 아파트였습니다. 지금은 그 아파트가 5억이 넘습니다. 제가 그 돈을 달라고 하였더니 오빠는 저에게 그 돈을 안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제 딸에게 주겠다고 했습니다. 어쩔 수 없어 그 이후에는 오빠에게 돈을 달라는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돈도 잘 벌고 시부모님도 재산이 저희 친정보다 훨씬 많아 오빠가 가져간 그 집 뺀 돈이 저에게는 꼭 필요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오빠 부부가 하는 행동들이 괘씸해서 달라고 해본 거였어요. 오빠는 물려받은 재산을 설정 잡혀서 빚이 몇 억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오빠의 돈벌이는 평범한 수준인데 씀씀이가 해프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지요. 오빠 집에 가보면 하루에도 몇 번씩 택배가 옵니다. 그리고 사치도 심하고요. 분명히 친정아버지께서 제 집 뺀 돈을 친정오빠에게 맡기면서 나중에 주라고 했지만 오빠는 저에게 줄 마음도 없고 줄 여유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분이 나빴습니다. 작년에 친정에 일을 하러 갔는데 친정아버지께서 저에게 할 말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오빠는 아들이라 귀하게 키우고 저는 딸이라 잘해주지도 않고 키웠는데 집에 필요한 거 사오고 일해주고 하는 자식은 저라며 저에게 친정부모님 사시는 집과 옆에 있는 텃밭을 증여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전 남편과의 신혼집으로 친정부모님이 해주셨던 집값은 오빠가 가져갔는데 주지 않을 거라고 친정아버지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버지께서는 지금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것이 넉넉하지 않으니 저에게 취득세와 증여세를 내고 가져가라고 하셨습니다. 집터는 명당 자리로 직원에게 물어가며 얻은 집이니 지금은 시세가 얼마 안 되어도 나중에 웃돈을 주고라도 사겠다는 작자가 나타날 수도 있는 집이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예전의 제 아파트의 현 시세만큼은 안 된다며 미안하다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아들, 딸 차별 없이 키우고 차별 없이 물려줄 걸 그랬다며 후회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집과 땅을 저에게 주면 부모님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된다며 나중에 저보고 요양원이나 보내달라고 하셨습니다. 오빠가 부모님을 모시거나 할 일은 없을 것 같다고 하시면서요. 그렇게 자신감 넘치시고 자상하시던 아버지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이 집을 안 주셔도 되니 부모님 쓰고 싶으신 곳에 쓰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거 계속 가지고 있다가는 오빠에게 시달려서 제명에 못 죽을 것 같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말씀을 다 하시지는 않으셨지만 오빠가 또 돈이 더 필요해서 아버지에게 이 집과 땅을 가지고 닥달을 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증여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말씀이 아버지께서 유언을 공증을 받더라도 오빠가 나중에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 확실하게 제가 증여를 받아가고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바로 팔아버리라는 말씀까지 하시더라고요.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남편도 그 얘기를 함께 들었는데 아버지께 아무 걱정 마시라고 나중에 힘 떨어지시면 이 사위가 형님 대신 잘 모실 테니 지금은 건강이나 잘 챙기고 재밌게 사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아버지의 성화에 서둘러 친정집과 옆의 땅을 증여받았습니다. 얼마 후에 오빠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자기 집으로 제 남편과 오라고 하더라고요.
가봤더니 저와 제 남편에게 그 집과 땅을 내놓으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아버지에게 속삭거려서 그 집과 땅을 가져간 것이라고 하며 조카들도 있는 데서 저를 아주 나쁜 년을 만들더라고요. 저는 상황 설명을 다 했습니다. 오빠가 이미 물려받은 것이 많은 것과 내 집 뺀 돈 가져간 것을 얘기하며 그 집 뺀 돈도 안 줄 거면서 그 집값만큼도 안 되는 부모님 사시는 집과 땅을 받은 것인데 그게 뭐가 어떠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오빠는 자기가 제사를 지내고 나중에 부모님을 돌아가실 때까지 모시게 될 테니 그렇게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말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오빠는 1년에 부모님을 몇 번 찾아뵙지도 않으면서 나중에 모시고 산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항상 사치나 하고 사는 새언니도 부모님을 모실 됨됨이가 되지도 못하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싸구려 요양원이나 보낼 사람들이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부모님이 힘이 떨어져서 누군가가 모시고 살아야 한다면 그건 내가 될 것이니 예전에 내 집 빼서 가져간 돈이나 내놓으라고 오빠에게 말했습니다. 오빠는 저에게 바람나서 집 나간 년이 부모 재산 빼가놓고 억지 부린다며 심하게 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모 재산 탕진하고 여동생 돈을 뺏어가고 사치하고 살다가 돈 필요하면 환갑이 다 된 나이에도 여든이 넘은 부모에게 손이나 벌리는 오빠보다는 낫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부모님이 사시는 집과 땅이 서울의 작은 아파트값도 안 되는데 돈 잘 버는 남편이 있고 부자 시부모님이 있는데 그거에 욕심이 나서 부모님께 속삭거렸겠냐고 했습니다. 오빠 자식들 아기 때 내가 다 돌봐주고 해서 내 아들 하겠다고 했던 애들인데 오빠가 애들 앞에서 나를 얼마나 나쁘게 얘기했으면 언젠가부터 조카들이 나를 무시하듯이 대하고 인사도 제대로 안 한다는 것도 얘기했습니다. 오빠는 빚에 쪼들려서 금세 무너질 사람이고 나는 남편 잘 만나서 떵떵거리고 살 사람인데 나중에 오빠네 어려워지면 내가 나 몰라라 하겠냐고 했습니다. 근데 이뻐한 조카들이 나를 잘 따르는 것을 질투해서 오빠가 조카들과 나를 이간질까지 시켰으니 오빠네 집이 어떻게 되든지 나는 이제 나 몰라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 번만 더 부모님 집에 찾아가서 징징거리며 돈 달라고 하면 내가 가만히 안 있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할 말 다 하고 나니 얼마나 시원한지 그날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잤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몇 달 뒤에 전 남편의 주사와 괴롭힘으로 생겼던 원형 탈모가 그때까지 낫지를 않아서 평생 달고 살아야 하나 보다 했는데 신기하게도 깨끗이 나았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오빠를 위주로 하는 집안 분위기에 눌려 살고 첫 번째 결혼에는 전 남편의 괴롭힘에 기가 눌리고 재혼 후에도 아이들을 키우며 정신없이 사느라 저는 기 한 번 제대로 못 펴고 살았나 봐요. 이제는 저도 나이도 있고 여자지만 기 펴고 할 말 다 하고 살렵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빠에게 다 퍼주고 결국은 오빠에게 버림받을 짠한 우리 부모님께 효도하면서 살겠습니다. 나중에 또 무슨 일이 생기거나 부모님께 제가 멋지게 효도하거나 하는 일이 생기면 또 글 남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변의 어르신들 다들 딸 덕을 보고 사신다고 하더군요. 그분들도 대다수가 아들을 더 위해주며 사신 분들일 텐데요. 인생 참 아이러니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일신사는 여러분들의 사연으로 제작됩니다. 많은 사연 제보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사연은 아래 메일 주소로 부탁드려요.